코로나 상황 짚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은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수도권에 확진자 발생이 집중돼 정부가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긴급 결정을 내린 건데요. 네, 잠시 뒤에 이달 코로나19 백신 접종 세부 계획이 공개되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정책이라고 매주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요즘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더 그런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이틀째 700명대인데 거기에 이제 포함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비율 이것도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현 시점에서 어떠한 분석을 하는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한 2주 전에 300명대 할 때 이대로 내려갔으면 좋겠다라고 상당히 희망적인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다음 주에 600명, 이번 주에 700명대 이제 좀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돌이켜 보면 아마 300명대를 찍고 그 당시에 이제 거리두기 완화할 거다, 개편할 거다, 또 백신 많이 이제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백신도 초과 달성했으니까요. 그래서 너무나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다들 방심한 게 아닌가라는 그게 이제 지금 나와 있고 자주 보도가 되지만 델타도 이런 식으로 700명씩 나오기 시작하면 델타가 같이 기승을 부릴 겁니다. 비율은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구체적인 발표는 이제 조금 더 있다가 나오겠지만 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숫자가 올라가면 델타의 비율이 똑같더라도 절대 숫자는 올라가는데 지금 델타가 점점 전 세계적으로 알파를 대체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심상치 않다. 그러나 우리는 1000명이 넘어서도 늘 그렇게 누르면서 해왔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경각심을 올리면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금만 방심하면 무섭게 퍼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이제 델타 변이 그리고 수도권의 확산세가 좋지 않은 건데 최근 지역 발생 보니까 수도권의 감염 비율이 85%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 당국에서도 거리두기 개편안은 수도권에서는 일주일 미루기로 했잖아요. 수도권 상황이 이렇게까지 안 좋아진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경각심 회의죠. 이 지금 600, 700명을 보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2주 전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고요. 마침 지지난주에 교통량 증가하는 그 통계가 나온 걸 보니까 확실하게 증가를 했어요. 지금 저도 이렇게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오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전철 타고도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풀어졌던 것이 지금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제 일주일을 유예하는데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조여야 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잘 지킨 사람들만 일주일 또 유예되는 그런 억울함을 맛보게 됐죠.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이것이 번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거든요. 피할 수 없는 감염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그들로 인해서 번지는 그것을 사전에 막으려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만이 지금 일주 유예 갖고는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도 상황 관리를 잘해 나가야 일주 유예가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갈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이런 방역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주정부가 이제 중심을 잡고 조정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번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어느 정도 자율권이 부여가 됐더라고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질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 측면에선 제각각 지침이 나와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방향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경험을 많이 쌓고 지방정부가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현장 상황은 자기네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자율과 책임에 맡기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이 지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것이 이제 질병청이 중심이 돼서 해야 되겠죠. 해야 되면서 그들이 못하는 어떤 단속 이런 것들을 사실은 중앙정부가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인기가 자꾸 떨어지니까요. 이렇게 야단치고 하면은 그래서 쉽게 단속을 잘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런 역할을 악역을 좀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당장 이제 수도권의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새 거리두기 시행이 이제 연기가 됐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7월부터는 백신 인센티브나 어떤 거리두기에 대한 완화 이런 것들이
일정부 한 2주 전부터 시그널이 막 나왔잖아요. 그걸 지금 당장이라도 걷어들여야 된다라는 뭐 이제 강한 지적들도 어떤 전문가들께서 하시더군요. 어떤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좀 너무 많은 선물 보따리를 푸는 바람에 거리두기 단계를 5단계를 하다가 4단계를 하는 것 자체가 완화인데 예. 그 기준 숫자까지 다 완화를 시켜버려서 예. 사실 너무나 많이 완화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499명이면 1단계에서 전국이 움직이게 돼 있는데 그 499명이라는 숫자는 그전에 우리가 봤던 단계로 따지면 뭐 2단계, 뭐 3단계 해당되는 단계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에 좀, 제가 이제 늘 주장하지만 좀 관리를 하면서 예. 지키는 사람과 지키는 시설과 지키는 소상공인들한테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혜택을 주고 예. 지키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좀 엄한 페널티를 줘서 그래야 이분들이 가라앉음을 해서 우리는 쉽게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예. 예. 7월 이제 그 세부 접종 계획들은 나왔고 앞서서 저희 엄지민 앵커 얘기한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 연령을 상향해서 조정을 한 부분 50세 원래는 기존에 30세 이상이었는데 지금 50세 이상으로 됐고 1차 맞으신 분들은 1차로 50세 미만 접종하신 분들은 2차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주로 눈에 띕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대목을 좀 집중해서 보셨는지요? 50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이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나라는 계산을 많은 계산을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추정하에서 위험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계산상으로 30대부터 위험하니까 백신을 맞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예. 그때 예측했던 지표들이 지금 맞지를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정을 잘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아스트라가 한 1,000만 명이 맞게 돼 있는데 사실 1차에 많은 사람들이 맞았고 지금 2차를 기다리는 입장이고 예. 또 50세 이상은 안전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2차를 완료하고 나면 나머지 분들은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주력들이 결국 화이자, 그다음에 일본 모더나 노바백스 이렇게 된 거니까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 뭐 혈전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넘어갈 수 있으니 예. 이제 하여튼 차례가 돌아오는 백신은 다 맞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50세 미만의 아스트라를 미리 맞은 분들은 2차 때 화이자를 놔주겠다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화이자가 재밌는 것이요. 지금 이제 델타가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데 아스트라 화이자를 맞으면 네. 아스트라 맞는 것보다도 조금 더 좀 낫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네. 그렇게 맞는 분이든 뭐 저같이 아스트라 2번 맞은 사람이든 다 그냥 충분히 안심하고 맞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난번에 당국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제가 약간 좀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짚고 싶은데 50세 미만 중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로 접종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이제 그분들 중에는 아니 나는 근데 화이자 말고 그냥 2차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싶은데 당국에서 지금 발표한 거는 일단은 상향 조정을 해버린 상황이고 50세 이상으로 조정을 해버린 상황이고 게다가 그냥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하겠다라고 못을 박아버린 상황에서 2차 백신 난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싶은데 그럼 기다리면 될까요?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지금 수급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 원하는 분들한테는 원래 계획했던 아스트라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또 국가에서 뭐 50세 미만에는 안 맞는 게 좋겠다라고 사실은 오늘 이제 결정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네네. 그냥 본인을 위해서라도 예. 그냥 정해주는 걸 맞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그 1차로 아스트라를 맞고 2차로 화이자를 맞는 게 조금 더 예방 효과가 높아진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발표를 보시는 50대 이상 분들께서 나는 2차를 화이자로 맞고 싶다 하는 분들도 반대로 또 계실 것 같아요. 예. 화이자가 물량이 조금 더 충분한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거는 이 거꾸로 맞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할까 봐 제가 예. 안심하시라고 드린 말씀이고요. 예. 실험을 해서 나오는 그 자료랑 예. 실제로 사람 몸에서 일어나서 내가 살아가면서 감염을 받고 맞고 하는 그런 자료랑은 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차 접종을 해서 좋더라라는 얘기는 항체가를 측정을 해서 뭐 몇 배가 더 나오더라, 뭐 상대적으로 좀 적더라 이런 얘기인데요. 항체가가 정말 몸 안에서 항체의 농도가 얼마 이상일 때부터 확실히 효과는 있는데 예. 항체가가 예를 들어서 뭐 50 이상에서 효과가 있는데 70이 나으냐 90이 더 나으냐에 대해서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만 올라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좀 더 있든 덜 있든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죠. 밥을 충분히 먹고 나면 조금 더 먹거나 덜 먹거나 네. 배부르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저는 교차 접종이 되는 분은 교차 접종대로 유리하고 원래 맞는 것은 남들 다 맞았고 하니까 예. 괜찮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눈에 띄는 변화가 일부 지자체나 사업장에 대해서 그 특성에 맞게 좀 자체 접종을 시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좀 접종 속도를 높이겠다는 건데 어떻겠습니까? 이런 방안으로 2분기 하반기 접종에 속도가 좀 붙겠습니까? 예, 속도뿐만 아니라 굉장히 효율을 생각한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저렇게 결정할 줄은 잘 몰랐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각 지자체에서 시군구에서 자기 지역 내에 제일 취약한 시설이 어딘지 압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숙을 하는 뭐 꼭 학원뿐만 아니라 예. 뭐 공장의 기숙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있거든요. 합숙하면서 밥 같이 먹고 같이 자는 사람들. 그러나 아직 젊어서 백신 대상이 안 되는 좀 미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들어가서 각 지자체가 판단해서 먼저 놔드린다면 그리고 또 그들이 파악하고 있는 좀 건강 취약층에 대해서 먼저 놔드린다면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보고 있는 환자 숫자뿐만 아니라 위중증 또 병원 이용률, 사망률 이런 것들이 다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매우 잘한 결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자체 자율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건 시기가 이제 7월 말부터로 발표가 된 상황이고요. 워낙에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내용부터 좀 먼저 질문을 드려봤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방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이 내용은 저희가 또 따로 정리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리포트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